이번 시간에는 자시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군은 크게 이제 이렇게 자시군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것과 그 다음에 자식이 있나 없나 하는 것 또는 자식의 출세, 자식이 얼마나 똘똘하고 또 현출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있을지라도 나와 많은 인연을 갖거나 나를 도우거나 뭐 이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식이냐 하는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개 챕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식운을 보는 기준, 자식의 유무와 자식의 출세 여부, 그 다음에 자식의 덕과 연이라는 이런 세 챕터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자식운을 무엇을 기준으로 자식을 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운은 자식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식의 향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식운은 사주에서 자식군과 자식성의 희기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꺼리는 거,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사주가 이런 사주가 이제 사주 팔자가 있을 때 여기를 일간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어, 이 부분 시주가 해당되는 게 여기가 이제 자식군과 자식성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자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식성, 성, 별성자, 자식성이라고 하고 요 시지를 요거를 자식궁이라고 얘기해요. 궁. 자식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글자가 사주의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의 성패에 사주의 격국의 성패에 이 시간과 시지의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생법으로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격국의 성패에 시간과 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향방,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자식이 될 거냐,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식이 될 거냐, 돈이 많은 자식이 될 거냐, 또는 그 자식이 그렇게 성공을 해서 뭐 성공한 자식이 나와의 인연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를 잘 보살피고 나의 노후에 나를 잘 돌보고 또 나하고 사이가 좋다든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 시주에 있는 글자, 시주의 글자가 격국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서 그것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시주에 있는 자식궁과 결국은 이제 자식궁이라는 게 시간을 말하고 저 시지를 말하고 이거는 시지고 자식성이라는 거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말하는데 이것들의 희기, 격국에서 희기를 살펴서 자식운을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식성을 보고서 그 자식의 얼마나 그 자식이 똘똘한 자식이냐, 사회적으로 대성공을 했는 자식이냐,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여기 시간에 있는 글자, 이 글자가 격국의 성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식신격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식신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6월의 기토. 그러면 이게 이제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이게 이제 월주가 신유라고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여기에 뭐 임수나 계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이 임수나 계수는 정제죠, 정제. 그러니까 식신격에서 정제니까 이거는 상신의 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신생제격이죠.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은 이 여기에 있는 시간의 글자가 정제로서 식신격에서 상신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글자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식이 매우 똘똘한 자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대성한
아주 높은 신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식을 둔다. 이 사람은 자식이 굉장히 현출한 자식을 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G, 이 CG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로서 이제 자식이 뭐 몇 명이냐, 자식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자식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CG는 뭘로 보느냐 하면은 보통 말하는 포태법, 포태법 또는 장생법이라고 하죠. 장생법, 뭐 12운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으로서 여기에 있는 CG를 보고서 이런 기준으로서 CG를 보고 CG에 자식이 있다 없다든가 자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유무는 CG에 있는 그 포태를 살펴서 자식의 유무를 살필 수가 있고 그 자식이 얼마나 현출한 자식이냐,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하는 그것은 시간에 있는 글자가 격국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것을 살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식성으로서 자식 현출을 보고 자식궁으로 자식의 유무를 본다는 거가 이거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장생법 그러니까 12운성을 기준으로 자식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로 이거를 보는 거는 자식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하나의 이거에 대한 후속 세밀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 CG에 있는 글자 이 글자가 장생법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가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지라든가 CG가 자식성의 생지라든가 왕지라든가 녹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런데 이 글자의 요 자리에 있는 글자가 포태로 따졌을 때 뭐 사지에 있다든가 묘지에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자식이 이제 굉장히 드물게 되겠죠. 자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성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글자 CG에 있는 글자가 자식성으로 따졌을 때 그 스포츠법에서 생지라든가 왕지라든가 녹지라든가 뭐 관대 뭐 이런 글자들은 굉장히 힘이 있죠. 이런 그러니까 자식성에 해당하는 포태를 따졌을 때 요 글자가 그런 생지나 왕지나 녹지나 관대에 있으면은 굉장히 자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식성의 이 글자가 자식성의 글자의 그 포태로 따졌을 때 사지나 묘지다 이러면 이제 자식이 없거나 굉장히 자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있어도 이제 굉장히 숫자가 작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에는 다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뭐 자식의 숫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자식성에 해당되는 글자의 사지나 묘지가 있으면 어쨌든 자식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포태를 딸 때 자식성을 따질 때 포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은 일간의 오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행.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일간이 뭐 갑목이다 또는 을목이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이다든 을이다 따지지 않고 갑을목은 다 목이니까 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포태가 기준이라는 거죠. 양포태니까 양포태에서 이제 우리가 목 또는 갑목을 양포태는 갑목이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삼합이 해묘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병과 무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술 뭐 이렇게 삼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는 신자진에서 삼합하고 그 다음에 경금은
사유축 이렇게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합을 이거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CG에 있는 포태를 따질 때 자식성의 포태입니다. 일간의 포태가 아니고 자식성의 포태입니다. 자식성의 포태니까 관살이나 식상이 되겠죠. 남자는 관살이 될 것이고 여자는 식상에 대한 포태를 딸 때 양포태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것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면은 남자라면은 이것이 남자라면은 경금이 자식이 되겠죠. 관살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경금의 그 포태로서 이 시지의 글자를 본다는 겁니다. 경금의 포태, 경금은 사유축에서 삼합하니까 그것으로서 경금의 삼합, 경금의 포태법에서 시지의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뭐 사지나 또는 묘지에 있으면 사지나 묘지에 있으면 자식이 굉장히 숫자가 작다. 또는 자식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숫자라는 것은 이제 장생법을 기준으로 보고 그것은 일간 노형 기준 양포태가 기준이다 하는 게 이것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해도 자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무자식에 대한 대처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관심이 되죠. 제일 첫 번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일단 1번 할 수 있는 조치가 병원에 가야 되죠. 이 사람은 요즘에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뭐 어디 가서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절에 가서 공양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보통 뭐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 및 상벼석을 바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부자들은 절에 가서 굉장히 많은 그거 헌금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에서는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1번입니다. 병원에 가서 뭐 시험관 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현대의학에 빌려서 자식이 생기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 첫째 대응하는 방법이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해라. 그 방법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 조선시대의 방법의 어떤 변형입니다. 변형. 이게 뭐 새로운 아무 대책 없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가 만약에 그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으면은 식상이 그 미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식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병원이라는 조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을 살려 남자라면은 관성이 무력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관성을 무력하게 하려면 역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큰 병원이라 해야 되겠죠. 관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분들은 1번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그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는 식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식상을 활성화시키고 남자는 관성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식상이라는 것은 여자의 그 우리 오장육부로 치면 여자한테는 이게 이제 생식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생식기라든가 뭐 자궁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식기나 자궁 쪽을 잘 보존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자식이 태어날 거니까 그거를 하는 조치.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알아서 이것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궁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고 그 외의 행동으로는 가만히 집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식상이 활성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제 운동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면은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죠. 식상을 활성화시키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봉사활동.
그다음에 뭐 그 베푸는 거죠. 사회에 베푸는 거. 식상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봉사 활동이나 뭐 어디 가서 헌금을 한다든가 돈이 많은 분들은 사회에 헌금한다든가 남들에게 많은 베푸는 일들 그러니까 모질게 하고 남들한테 따갑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모질게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자신은 타고난 바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뭐 잘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배웠을 때는 나쁜 일을 하면은 권선징악에서 처벌받고 천벌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벌을 받지 않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어, 그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르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못된 놈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본인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립니다. 누려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베푸는 정신이 없고 인색하고 사람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인색하고 그러면은 특히 자식이 없는 사람들 또는 자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식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식상을 그거 아주 손괴시킨 거죠. 식상을 손상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가 만약에 굉장히 인색하고 모질고 인정머리 없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식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식상이 망가진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자식이 망하는 겁니다. 자식이 골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도 그렇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자는 굉장히 인정이 있어야 되고 많이 베풀고 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헌금을 해야 되고 또 남한테 모질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무자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자들 중에서 못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나쁜 짓 많이 한 여자들은 우리 당장에도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원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무자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은 굉장히 이상한 자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식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베품과 헌금과 또 그 다음에 식상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도 식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상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상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내 당대에는 내 자신에게는 화가 미칠지 않을지라도 내가 못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은 반드시 내 자식이 그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은 여자라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많이 베푸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안 풀려요. 자식 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자는 무자식인 사람은 특히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가능하면 많이 베풀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할 거냐? 남자는 진짜 무자식이면 어떻게 하냐? 관성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관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편관이인데 이게 남자한테는 정관이나 편관이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살펴서 관성을 살핀다는 거는 뭐죠? 그 철을 그러니까 돈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돈. 왜냐하면 관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만 재를 재생관할 수 있으니까 그 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는 자식이 생기려면은 그 철을 사랑해야 된다. 결국은 그 얘기죠. 그 철을 사랑해야만이 하늘을 봐야 그거 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을 사랑해야만이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관성을 보존하려면 관성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재라는 거는 남자에게 처죠, 처. 그 처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잘 부양을 했을 때 그럴 때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처와 정이 돈독하면 부부 관계도 자주 있을 거니까 자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자식궁이나 자식성의 길신이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이 시주에 있는 이 글자 요거를 일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시간이죠. 이 자식성이고 요거는 자식궁인데 이거에 길신이 임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주가 타고났는데 이걸 어떻게 길신이 임하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없는 대신에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상신이라든가 뭐 여기가 어떤 그 있는 이 시지에 있는 어떤 글자 이것들에 대해서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제처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기토일간의 유금, 이게 이제 식신격인데 여기에 임수가 있고 여기 신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격국을 얘기하면 식신생제격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재성이니까 이 재성을 돋우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성을 돋워야 되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이 재성에 힘을 주려면은 경신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신금, 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으로서 금생수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식신격이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헌신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인정머리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이거를 보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서 무상대처를 해서 자식궁이나 자식성이 길신이 임하게 한다기보다도 길신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로. 그래서 물상대처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길신을 더 보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자식이 있는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자식도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자식운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의 자식운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남자한테 자식이라는 거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말은 정관과 평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과 평관의 향배가 어떠냐, 그거를 보고서 자식운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격의 성패에 대해서 자식궁성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격이 아까 전에 똑같은 거죠. 격의 성패에서 이 시주에 있는 시간과 시지에 있는 이 글자가 격의 성패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운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평관은 아들, 정관 딸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남자의 이거를 자식운을 보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관성의 향배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건 이제 정관격이죠. 신유월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정관격인데 뭐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여기 무토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무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정관 용제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멋진 사주인데 자식이 아주 잘 되는 케이스죠. 잘 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대운이 식상의 방으로 흐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식상방으로 흐른다. 대운이 식상방으로 흐르게 되면은 정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죠. 이 정관을.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정관을 극하는, 그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뭐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식이 앞서갈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있는데 뭐 자식이 형편없는 자식, 말썽이 일으키는 자식,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향배를 봐야 됩니다. 남자는 관성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자식궁성에서 이제 격의 성패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봤을 때 이거는 정관격에서 재를 보니까 이 자식궁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상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의 덕이 요 자체로 보면은 요 본국의 자체로만 본다면 자식이 굉장히 현출한 자식을 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통 자식을 얘기할 때
뭐 평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그 정확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기준이 뭐냐면 양일간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간이라고 하면은 이 간목일간에는 이제 평관이라는 거는 경금이 되죠. 경금 일간이 사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자, 간목일간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사주라면은 이 간목일간에서 자식이라는 거는 경금은 평관이 되고 신금은 정관이 되죠. 이거는 정관이고 이거는 평관이죠. 평관인데 이게 이제 간목일간이면 남자라면은 이 간목일간의 경금은 그러니까 평관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이 일간이 갑이든 을이든 간에 합쳤어. 이게 목이잖아요. 그 목이면은 그때의 경금은 아들이 되고 신금은 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양일간을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음일간일지라도 일간이 을목일지라도 경금이 아들이 되고 신금이 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양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의 양일간을 기준으로 평관은 아들이 되고 정관은 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관은 아들 정관은 딸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을목이 일간이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봤을 때 을목이 만약에 일간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때도 역시 경금은 아들이고 신금은 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의 자식을 보는 방법, 자식운에 대한 향배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여자는 어떻게 볼 거냐? 식상의 향배를 봐요. 여자의 자식운은 식상의 일단 향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일간이라고 했을 때 식상이 어떻게 되느냐? 식상이 굉장히 세력이 약하거나 식상이 죽었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이제 힘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남자의 자식운을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는 식상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식상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자도 격의 성패의 자식 궁성의 역할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를 들면 이제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식 궁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신유월주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뭐 임수나 뭐 개수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성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시주에 있는 이 글자가 격의 성패에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 여기에 있는 글자가 길신이냐 흉신이냐 시간에 있는 글자가 길신이냐 흉성에 따라서 자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자식의 그 향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신이나 또는 뭐 상신이나 이런 것이 임했을 때는 자식이 아주 잘 되는 것이고 여기에 흉신이 임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망하는 거죠. 망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뭐 있어도 희미한 자식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경우는 반대죠. 여자도 역시 양일간을 기준으로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양일간의 기준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양일간을 기준으로 상관은 아들 식신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기토 이렇게 됐을 때 신유월이라면 이런 사주에서 이게 기토는 음일간이지만은 무토든 기토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이 뭐냐는 거죠.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은 여기서 무토를 기준으로 상관이라는 거는 신금이죠. 신금. 이게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게 되느냐? 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의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주에 있는 사주에서 시주에 있는 글자 이것이 자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얼마나 상신이나 길신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또는 시지에 있는 포태법이 어떤 그 자식의 자식성의 포태법 시지계가 자식성의 포태법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현출하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자식성의 포태로 따졌을 때 이것이 사지나 또는 묘지에 있다면 자식이 아주 숫자가 적거나 자식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지나 묘지가 있어서 자식이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자식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생기지만 그 자식이 이제 대부분 멀리 뭐 외국에 나가서 유학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이 드문 구조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식운에 대해서 남자 자식운, 여자의 자식운까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자식운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자식운을 보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식운은 일단 사주에서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사주 팔자가 있으면 자 여기를 일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글자 이것이 이제 자식 여기가 자식궁이고 여기가 자식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식성이고 성이고 여기가 자식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주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길신의 역할을 하면은 자식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똑똑한 자식 또 내한테 효도하는 자식 그런 자식을 두게 되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이 뭐 길신이다 흉신이다 그거 자체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주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시주가 길신이다 흉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 평관 칠살 흉신이죠. 그러니까 평관 칠살이 여기에 있는 글자가 평관 칠살이라고 해도 전체 격국에서 예를 들어 식신격이었다. 그러면 굉장한 길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신과 길신의 역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훌륭한 자식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 우리가 거꾸로 여기가 뭐 식신이다. 식신이다. 그래서는 이제 길신이잖아요. 식신은. 그런데 예를 들어 정관격이다. 정관격이었다. 그 정관이 용신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흉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식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자식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게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잃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단적으로 봤을 때 시주에 있는 뭐 시간에 있는 글자가 길신이냐 흉신이냐 이걸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의 성패로 전체 격국의 구조에서 얼마나 이것이 길신이냐 또는 흉신이냐를 판단해야 된다입니다. 개별적으로 요 글자 한 개가 길신이냐 흉신이냐 또는 이것이 힘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사주에서 자식이 있나 없나 또는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시주에 있는 글자에서 자식궁 자식성 이 자식성의 역할 자식성의 역할이죠. 이게 길신 역할이냐 흉신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얼마나 현출한 자식이냐 얼마나 그러니까 현출하다는 걸 얼마나 똘똘한 자식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 요 시지에 있는 것으로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식 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